자, 힘들어요? 예, 뭐 제 얼굴만 보면 급 피곤해지죠. 피곤 아주 부른 얼굴이요. 자, 근데 진하게 해야 되니까 좀 더 합니다. 자, 232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자, 여기다가 별표. 자, 오늘도 열심히 별표만 치시다 가시네요. 자,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또 두 개가 있어요. 원칙적 해제하고 예외적 해제. 그럼 절차가 원칙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하죠. 자, 이게 원칙적 해제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 자, 요거는 예외적 해제 사유가 돼요. 그래서 원칙적 해제. 자, 5부터 하나씩 봅니다. 가로 1번. 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로 해제된 걸로 본다. 즉 해제됩니다. 항상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해제가 되는데요. 박스에 1번. 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별표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짜문줄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로 해제가 됩니다. 자, 얘가 해제 사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사업 시행자도 다 정해져요. 누가 사업할지. 그럼 시행자가 정해졌다. 시행자 개발사업하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밑줄 친 거예요. 실시계획도 작성하고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이제 사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한 날부터 지금 몇 년이 될 때까지 3년이 될 때까지 첫 번째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안 해요. 이 말은 3년 동안 사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은 옆에다가 간단하게 쓰세요. 사업을 안 해서 다음날 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비출. 자, 오늘 수용 방식일 때 공사 완료. 하루 일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밑줄 의 공고일 쫙밑줄 의 다음 날로 해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수용 방식은 싹 수용해가지고 공사하니까 공사만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의 공고가 나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갖고 사업하죠. 공사가 끝났어요.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땅을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사업이 끝나죠. 그 돌려주는 것을 환지 처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났다. 사업이 끝났다 하게 얘기죠. 그럼 개발구역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개발 사업하려고 지정했는데 사업이 끝났으면 더 이상 개발구역일 필요가 없죠. 다음 날로 해제입니다. 그래서 그 2번은 한마디로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된다 하게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업이 끝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끝나서 할 때 받침 뭐예요? 디귿이죠. 그 니은 또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야,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2번은 사업이 끝나서 해제. 그러면 저 원칙적 해제 사유 두 개의 의미는 간단해요. 1번은 사업을 안 해서 해제가 되는 거고 2번은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2번 예외적 해제. 자, 얘는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 짜밑줄. 그럼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이거 한마디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땅값 싼 곳이라고 그랬죠. 미성숙지 이런 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요. 자, 이때도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본다. 그래서 박스에 1번 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될 때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로 해제입니다. 딱 끊으세요. 다만 뭐 330만 이상일 때 5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2년인데 자, 우리 좀 전에 이거 본 거예요. 구역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몇 년 내 개발계획 수립 2년 내 안 하면 다음 날로 해제. 그래서 구역을 먼저 지정했을 때는 몇 년 내 개발계획 수립한다. 2년 내 수립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개발계획 수립했어요. 개발계획 수립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별표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짜미슈
실시계 인가신청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로 해제가 됩니다. 딱 끊으시고요. 다만 뭐 5년 이런 필요 없고,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한 날부터 다시 몇 년 내 실시계 인가신청 3년 안 하면 다음 날로 해제. 그러면 우리 원칙적 해제든 예외적 해제든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은 다 몇 년이요? 3년. 자,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 해제 사유 물어보면은 2년이냐 3년이냐 이거 갖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년을 딱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원칙이든 예외든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그래서 자, 구역을 먼저 정했을 때는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다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사업 안 하니까 각각 다음 날로 해제입니다. 그래서 3년.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해제되면은 효과. 가로 1번. 자,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 개발구역에 대한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본다. 딱 끊습니다. 그럼 환원되고 폐지된다. 이 말은 원상복귀된다. 그 얘긴데요. 자, 의미를 한번 봐요. 좀 전에 이 계획관리지역의 개발구역 지정하니까 뭐가 됐어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는데 시행자 사업을 안 해서 개발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해제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개발구역 아니다. 그 얘기죠. 개발할 곳 아니니까 이제 도시지역이 아니고요. 다시 원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 한다고 그래요? 빠꾸한다. 아니, 빠꾸가 아니고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원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되고 그 다음에 개발할 거 아니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것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용도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 이 말의 의미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으로 다시 원상 복귀된다. 그죠? 원상으로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끝나갖고 해제가 됐어요.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 복귀돼요? 사업이 끝났다는 거는 뭐야? 도시로 개발이 된 거니까 이때는 원상 복귀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만 계속 봅니다. 다만 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나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의 공고에 따라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을 때 이 한마디로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됐다고 얘기죠. 이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보지 않는다. 즉 원상복귀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계획 수립에서 구역 지정까지 우리가 봤는데 자, 이 개발법에서 여기까지 무조건 두 문제 이상입니다. 무조건. 아주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논점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제 26회 때 기출문제 두 개 다 실어놨어요. 자, 예제 1번부터 하나씩 보죠. 자,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국가가 개발 사업할 때는 지정할 수 있죠.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관이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할 때는 면적도 관계없어요.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3번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얘가 틀렸어요. 자,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청은 장관만 한다 그랬죠. 그 당연히 3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 요청하는 걸 제한하는 경우 이렇게 바꿔주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틀리죠.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은 누가 한다?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그럼 그 공공기관의 장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4번 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제한할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3번 그럼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그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에휴, 그놈이 그놈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한 번 할 때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번 하고 다 그걸 이해하면은 그 천재예요, 천재. 우리는 천재를 놓고 수업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 이하 또 붙이면 또 승질 내시니까 아무튼
보통 사람 대상으로 하니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웠는데 입문과정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어보니까 조금 낫죠? 그렇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들으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예제 2번 문제 볼게요. 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1번하고 2번은 뭐 다 맞고요. 넘겨보세요. 4번 좀 보겠습니다.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얘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자, 원래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런데 환지 방식이라도 시행자가 누구면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라고 그랬으니까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개발구역 지정까지 봤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이제 3장 개발사업의 시행. 자, 오늘 연휴 끝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시행자까지만 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남았나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또 보면은 또 좌절해요. 많습니다. 많이 남았으니까 하여튼 시행자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지정권자가 누가 사업할지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원칙적으로 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정하면 고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순자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요. 먼저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공공부문. 우리 공공부문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누가 있는 거예요? 국가하고 지자체. 저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 사업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별도로 행정청 시행자라고 합니다. 행정청인 시행자. 그럼 나머지 2번부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행정청이라도 공공이 있어요. 일단 국가가 만드는 공사들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사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딱 6개만 돼요.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노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딱 6개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자, 공공기관. 가로 1번에 보면은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오죠. 또 밑에 가로 2번은 한국수자원공사, 가로 3번은 한국노촌공사. 저거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치면 다 어떻게 돼요? 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중간 글자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할 때 토, 수자원공사 할 때 수, 노촌공사의 농, 관광공사 관, 철도공사의 철. 6번은 끝에 보면 매입 공공기관 할 때 매. 얘는 뭐 큰 의미 없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앞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돼요? 토, 수, 농, 관, 철, 매. 딱 6개 공사만 개발사업 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많이 들어본 거 도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는 거지 개발사업하고 그러는 공사가 아니죠. 그래서 6개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저희 공공기관은 국가가 100% 투자해서 만드는 공사고요.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가 50%를 초과해서 출자하고 만드는 공단 같은 것들. 이것도 역시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출연기관은 딱 2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출연기관은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은 봐요. 가로 1번에 철도시설공단 나오죠. 가로에 보면 밑에 줄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역세권 개발한다 그때만 되는 건데 역세권 개발이 뭘까요? 우리 철도시설공단은 KTX 선로 놓는 공단인데 KTX 역사 있죠. 저 뭐 광명 역사라든지 천안 아산 역사 그런데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럼 그런 저 시골 같은데 허벌판에 역사만 딱 지어놓으면은 주변에서 사람들 KTX 다 타러 와요? 아니죠. 역사를 지으면서 주변을 같이 개발을 시켜줘요. 그거를 역세권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그때만 철도시설공단은 시행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제주국제자율도시개발센터, 얘는 어디를 개발할 때만? 제주도를 개발할 때만 시행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출연기관은 일반적인 시행자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자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지자체가 만드는 공사, 지방공사, SH공사 같은 지방공사까지. 그럼 일단 공공부문 하면 항상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고요. 국가가 만드는 게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자체가 만드는 게 지방공사. 어차피 다 국가나 지자체가 만드니까 얘들 싹 묶어갖고 무슨 부분이라고 그래요? 공공부문, 공공부문이다라고 하고요. 저는 공공부문이 아니면은 다 뭐가 된다? 민간부문. 그래서 민간도 능력이 되면은 개발사업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자, 일단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 뭐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개발사업 하려고 만드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5번에 토지 소유자 넘겨보세요. 저 6번. 그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조합의 동그라미. 근데 이 조합은 가로, 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 밑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하는다. 즉 전부 토지 소유자가 돌려받는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은 시행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용은 싹 수용해갖고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 버리고 하죠. 근데 토지 소유자 조합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용은 조합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 회사들 또 쭉 나옵니다. 자, 7번.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써 있는데, 그럼 일단 우리 수도권 하면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수도권은 다시 세 개 권역으로 또 나눕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의 한복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것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그래요. 과밀억제권역. 그럼 이 과밀억제권역은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서울이죠. 우리 서울특별시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게 이제 대학이나 공장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이 저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해 가는 지역을 그 대학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전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또 밑에 8번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그럼 등록한 자를 주택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등록사업자라고 하죠. 등록사업자. 자, 이 주택법에 따라서 설립하니까 이 의미가 뭐겠어요? 아파트 건설회사죠. 자, 아파트 건설회사도 아파트 지으면서 주변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수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밑에 9번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자, 이 토목회사요. 우리 도로 깔고 이런 인프라 설치하는 것을 토목공사라고 그래요. 이 토목공사 크게 할 수 있는 대규모 토목회사들. 또 밑에 10번은 끝에 보면은 부동산 개발업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부동산 개발 회사,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저 부동산 개발 회사도 되고요. 또 11번은 자기관리든 위탁관리든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자회사, 저 학개론에서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리츠라고 그러죠. 리츠 회사.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 그래. 하여튼 시험 볼 때까지 안 배웠다 그러는데, 하여튼 리츠 회사 같은 부동산 투자 회사까지. 그럼 그 7번부터 11번까지 다 뭐예요? 뭐 이전 법인이든 건설 회사든 토목 회사든 개발 회사든 투자 회사든 능력이 되면 다 시행자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공공이 아니고 무슨 부문? 민간 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자, 민간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는 뭐를 정리하면 된다? 공공 부문이 4개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면은 그 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럼 그 말은, 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X. 자,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X X라니까요. 누가 원칙으로 한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냥 지정하면은 그자가 시행자가 된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하나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합니다. 가로 2번. 근데 여기에 대한 특례가 딱 하나가 있네요.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 비춘.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조합 동그라미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개발법 자체에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누구한테 우선권을 줘라. 토지 소유자나 조합,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큼은 우선권을 주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우선적인 시행자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38페이지로 합니다. 자, 이번에 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자, 거기다가 별표. 그럼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의미는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럼 이 제한은 요 개발사업의 시행자. 요 시행자가 저희가 여기서 개발사업 하고 싶으니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 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개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행자가 저희가 개발사업 하고 싶으니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일단 누구한테 가서 제안하고요. 시군구청장한테 제안.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지가 지정 못하죠. 다시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제안하고 요청해서 이 상향식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시군구청장한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안이라는 말은 항상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시행자 중에서 행정청은 제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행정청 누구? 국가하고 지자체. 자, 이 자들은 제안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자, 국가가 누구야? 국가가 국토부 장관. 지자체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기들이 지정하죠. 또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요청. 즉 국가나 지자체는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요청을 하는 거지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이제 비행정청인데 이 중에서 조합도 제한권이 없습니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조합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요. 이유는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조합은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를 받아갖고 설립을 해요.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한한다. 제한했다는 것은 개발구역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지정권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정을 제한할 당시에는 조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은 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야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받아갖고 설립합니다. 그러면 뭐 존재하지도 않는데 제한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조합도 제한권이 없으니까 자, 이 시행자 중에서 제한할 수 없는 자 3명. 국가, 지자체, 조합. 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이 시군구청장한테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아래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원칙. 자, 국가 동그라미, 지자체 동그라미, 조합 동그라미 별표. 23회 때 정답이 그거였어요. 제한할 수 없는 자. 조합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는 네 번째 줄. 특별자치도지사는 뭐 됐고요. 시군구청장에게 밑줄 시군구청장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원칙적인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자, 요 3명을 제외한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한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 근데 예외적으로 자, 요 중에서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을 예외적 제한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 누가 할까요? 요거죠.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의 자. 이 두 개는 면적 30만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와서 직접 제한할 수도 있다.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예외적 제한.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자,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추정기관 장은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예외. 자, 이거 우리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뭐 기억은 없지만 한 것 같죠? 그래서 223페이지 앞으로 가보세요. 저 국토부 장관의 지정 사유. 박스에 2번하고 3번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2번 요청은 뭐 계속 했고요. 그 밑에 3번.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 장은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할 수 있다? 제안.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죠.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추정기관의 장만 3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의 장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아니 요 세 명만 아니면은 다 누구한테 가서 제안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얘들도 원칙은 누구한테 가서 제안하는 건데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건데 30만 이상일 때는 특별히 누구한테 가서 제안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국토부 장관, 시군구청장한테 다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의 장. 이게 또 예전의 기출이에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군구청장 모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요. 공공기관, 추정기관의 장만 제안할 수가 있죠. 자,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구역 지정권의 체계인데 이 지정권자만 단순히 주는 거 아니고요. 요청하는 것과 제안하는 것도 항상 묶어갖고 주는 거예요. 그럼 요청도 원칙 요청이 있고 예외적 요청이 있다고 그랬죠. 제안도 원칙 제안이 있고 예외적 제안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꿔갖고 물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도 잘 물어보는 거고요. 이 중요한 논점들입니다. 그래서 제안 요 정도만 기본적인 거 일단 보고요. 자, 그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3번. 자, 시행자의 변경. 그럼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시행자 사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시행자 바꿔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변경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 그것만 봅니다. 자, 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몇 년? 2년 또는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그럼 실시계획의 인가가 떨어지면은 착수해서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착수, 삽질 한 번 안 해요. 이거 사업 안 하니까 이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 개발법은 착수 기간 몇 년 준다는 거예요? 2년. 2년 내 착수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착수 기간 2년. 자, 그 정도 보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 왔어요, 이제. 자, 이번에 도시개발조합. 자, 여기다 불평. 그럼 이 시행자 쪽에서는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조합입니다. 그 타이틀에 보듯이 뭐 매년 물어봐요. 매년 거의 한 문제씩인데 그럼 좀 전에 이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단체를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토지 소유자 조합을 만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죠. 이 개발법에 맞게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하려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습니다. 자,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적어도 7명 이상입니다.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 그럼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의 자치규범입니다. 누구를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원이 사업비 얼마씩 낼 거고 이런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이요. 이 정관 작성에서 지정권자한테 저희가 조합 만들어서 개발사업 하려고 하니까 설립인가 내주세요 신청해서 일단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설립 인가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몇 명이라고요? 7명. 자, 이 7명이 누구였어요? 황야의 7인입니다.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튼 황야의 7인. 그래서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받았어요. 그럼 설립인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고 대표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등기까지 의무적으로 하고요. 이 등기를 해야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 저 조합은 설립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그럼 틀려요.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등기해야 성립한다. 그 말은 조합은 단순히 조합 계약체가 아니고 법인이 된다는 거예요. 법인. 그래서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인데요. 저희 법인이라는 말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뭐 할 때 들어봤어요? 법인. 다 눈길을 또 회피하고 있어요. 자, 법인, 자연인 이거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자 할 때 사람이다 해서 배운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같은 자연인이 있죠. 몸뚱이가 아니 실체가 있는 자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되는 법인이 있죠. 근데 법인은 우리 같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어디고 대표자 누구고 목적이 뭐고 자본금이 얼마다 이런 것을 반드시 뭐를 해서 보여주는 거냐? 등기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까지 해야 성립한다는 것은 조합의 법적 성격은 뭐가 되는 거냐? 법인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근데 법인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도시개발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사단법인. 그럼 사단법인은 뭐겠어요? 사람이 만든 단체에 법인격을 준 거죠. 그래서 공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도시개발조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조합 설립의 뼈대가 되고요. 자 하나씩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바로 1번의 설립 인가. 자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동그라미 7명 이상이 밑에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밑줄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되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맨 위에 조합 설립의 동의. 자 어디다 불표. 그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동그라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도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오세요 하는 건데 이 동의 요건을 우리 앞에서 봤어요? 뭐 할 때 봤어요? 자 환지 방식으로 뭐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 받아라. 이 요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동의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법에서 각각 쓰는 거고. 그럼 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랑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랑 같은 걸까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빨리 끝내라. 이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빨리 끝내라. 저 조금 전에 이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 된다. 전부 환지 방식. 그럼 조합 설립의 동의는 이꼴 뭐의 동의랑 같은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의 동의랑 같은 거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나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나 동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의받는 기준도 같아요. 자 면적 산정할 때 국고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확실해요? 확실해요. 국공유지 포함. 그 다음에 총수 산정할 때 공유하고 있으면은 공유자 각각이 아니고 대표 한 명만 나와라.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동의 산정 방법 나오죠. 1번하고 2번 또 똑같은 거예요. 국공유지 포함하고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한 명만. 그래서 이 동의 받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법인격에서 바로 1번. 조합은 법인 동그라미 법인으로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법인이다. 공법상의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하루 2번 조합 설립 인가받은 대표자는 그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합은 이 등기하면은 성립합니다. 즉 법인으로 성립한다. 그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바로 3번. 자, 조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 좀 있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자, 여기서 준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보충 적용입니다. 보충 적용. 그럼 당연히 조합에 관해서는 일단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법?
뭔 또 민법을 또 우선 적용해요. 아니 지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근거법이 무슨 법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시개발법. 이거 당연히 도시개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저 개발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제 민법의 규정을 보충 적용한다. 그죠? 보충 적용. 그리고 주의할 거는요. 이름이 조합이라고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름만 조합이지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법인. 그래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3번의 조합원. 자, 조합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비출. 그럼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만.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안 돼요. 누구만 조합원이다. 토지 소유자. 이유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뭐만 놓고 하는 사업? 토지. 그러니까 이해관계도 누구만? 토지 소유자만. 그래서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그런 말이 없죠. 그 말은 거기다 씁니다. 동의 불문. 즉 토지 소유자는 동의를 했든 반대를 했든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즉 반대한 자도 무조건 조합원으로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불문하고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가로 2번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 박스의 1번. 그걸 조합원의 권리라고 그래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그렇죠? 평등하게 의결권을 갖습니다. 자, 이것도 근래 몇 번 기출이요. 뭐라고 바꿔주겠어요?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 갖는다. 그러면 틀려요. 비례가 아니고 면적에 상관없어요. 똑같이 1인 1표 평등하게 의결권을 갖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자,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즉 돈 내야 된다 그죠? 돈 낼 의무가 있어요. 즉 사업비 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이유는 나중에 조합원은 새 땅으로 다시 돌려받는 거죠. 좀 환지 받는 건데 그냥 날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조합원은 당연히 뭐를 내야 된다. 사업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합원의 권리는 뭐예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거고 의무는 조합원은 뭘 내야 된다. 사업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옆 페이지로 합니다. 4번의 조합의 임원. 자, 임원부터는 이제 조합의 기관입니다. 임원을 그 밑에 필수적 집행기관이라고 그래요. 조합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적 집행기관. 저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을 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둔다. 반드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밑줄. 조합원이어야 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러면 임원이 되려면 일단 전제 조건 뭐가 돼야 돼요? 조합원. 조합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얘가 22회인가 기출 지문이죠. 조합의 임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맞는 거예요. 임원이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고? 조합원.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야 되니까 임원은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바로 2번 직무.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 총괄,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즉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이다. 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특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 동그라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럼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하고 계약하거나 소송하는데 이때도 조합장이 대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하고 소송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죠? 자, 이걸 좀 유식하게 자기 대리의 금지라고 그러죠. 이때만큼은 누가 공정하게 대표해라? 감사가 대표합니다. 그다음 바로 3번. 자, 임원은 그 조합에 비출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고요. 또 이번에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비출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다. 철저하게 겸직금지합니다. 그 조합이든 다른 조합이든 다른 거 못해요. 맡은 거라도 잘하세요 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5번에 총회와 대의원회. 일단 총회. 총회는 이제 조합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 의결기관이라고 그래요. 조합의 중대한 사항은 조합원이 싹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거를 의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필수적 의결기관으로서 뭐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조합의 중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한 장소에 모여서 의결하는 게 번거롭겠죠. 이때는 조합원 대표를 뽑아갖고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거를 대의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밑으로 합니다. 대의원회, 임의적 대의기관. 대의라는 것은 총회 대신 의결하는 기관이다. 대신 의결하는 기관이고요. 얘는 특징이 뭐예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좀 전에 임원하고 총회는 다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기관. 근데 대의원회는 임의적.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동그라미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케 하기 위해서, 즉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게끔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가 있다. 밑줄.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요? 50명. 이게 작년까지는 100명이었어요. 100명이었다가 50명으로 바뀌어갖고 작년에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강조를 또 엄청 했네. 작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옵니다. 올해 무조건 출제할 거니까. 하여튼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찍을 때 잘 찍어요? 못 찍어요? 엄청 잘 찍는다 그랬죠? 잘 찍는데 안 나온 게 안타까워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아무튼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합니다. 자, 이 대의원회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 쫙 밑줄.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조합원 몇 프로 이상 대표를 뽑는다는 거예요. 10% 이상. 그럼 조합원 100명이면 적어도 10명 이상 대표를 뽑아가지고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총회 대신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죠? 대의원회가 대신 의결할 수가 있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합. 자, 옆 페이지에 문제 한번 봅니다. 조합에 관해서 틀린 것은 27회니까 작년 문제입니다. 자, 1번. 조합은 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 될 수 있다? 오, 맞아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2번.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받는다. 맞아요. 근데 4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자, 얘가 틀렸어요. 뭐 틀렸어요? 국공유지가 제외가 아니고 포함. 그러니까 이 분수 이거 갖고 요새는 틀리게 물어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분수는 이제 다 바뀌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그런데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제외가 아니고 포함합니다. 그럼 이 문제, 작년 문제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고 딱 풀어보면은 거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다음 주 되면은 또 안 배운 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공법은 배운 다음에 풀어보면은 문제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자, 시간 좀 있는데 좀만 더 할까요? 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아니요 그래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개발법 반 정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발법 싹 마무리 짓고 이제 또 세 번째 법률 정비법 쭉 들어가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는 물론 없죠. 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